예, 매주 목요일 이분 기다리는 분 많이 계실 텐데요. 키맨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컨텐츠팀 민재기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유튜브 채팅창에요. 김종민 님께서 이렇게 글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 갔다 왔더니 계좌가 부서졌네요.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게 요즘 계속 이제 오미크론 빌미로 시장이 출렁출렁거리지 않습니까? 좀 진단부터 받아볼까요? 네, 이제 뭐 좀 끝나는가 싶었더니 새로운 또 변이가 발생해서 시장을 힘들게 하고 있고 우리 투자자분들도 많이 좀 지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코스피가 직전 저점이자 이제 심리적인 지지선이었던 2,900선을 좀 이탈하고 오늘은 좀 회복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고 전반적인 변동성이 위아래로 지난주부터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 변이가 확산이 되고 거기에서 통화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조정의 본질은 코로나 변이 확산으로 경기가 이제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플레라는 이슈 때문에 중앙은행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간이라는 게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 더 이상 이제 못 푼다. 아무리 너희가 힘들어도 난 못 푼다. 약간 이런 것을 이제 시장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지난 11월 30일 날 파월의 의회 증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약간 좀 확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시장이 좀 급락하려면 중앙은행에 나서가지고 좀 도와주지 않겠나라는 것이 지금까지 이제 파월 푸시라는 이제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앞으로는 좀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인데, 인플레가 더 이상 일시적이지 않다. 그리고 일시적이란 그 단어를 이제 버릴 때가 된 것 같다. 이러한 발언들이 좀 충격적으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이제 금리 정책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게 2년물 금리로 우리가 시장에서는 알고 있거든요. 이 발언 이후에 6bp 급등을 했고 오늘 새벽에도 경기를 반영하는 10년물 금리는 하락했는데 중앙은행의 이제 그 금리 정책을 가장 잘 반영하는 2년물 금리는 오늘 새벽에도 또 올랐거든요. 두 개가 장단기 금리차가 자꾸 좁혀져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도 예의주시하긴 하고 보통은 있는데. 이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벌어져야지만 더 좋은 거고 이렇게 축소가 되면 경기가 앞으로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시장은 또 해석을 하기 때문에 좀 이런 그림들은 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아직은 파월이 정말로 매파로 변한 것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파월에 발언을 한 그 자리는 상원금융위원회에서 그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아직 파월은 재지명은 됐지만 상원의 인준을 통과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원 인준이 내년 1월 중순 정도로 지금 스케줄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파월 입장에서 봤을 때 재지명은 받았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또 비둘기적으로 이야기하면 혹시라도 그런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물가 상승을 방치하지 않겠고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쓸 거다라는 태도를 아마 상원에서 명확하게 이번엔 좀 보여줄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월이 매파로 완전히 돌아섰는지 그런 판단은 조금 더 우리가 추가적인 발언 그다음에 12월 14일 날 또 FOMC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확인을 좀 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외국인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순매수 코스피에서는 하고 있는데 잠시 숨 돌릴 여유는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제가 봤을 때 안심하기 이른 게 일단은 우리 내부적으로 유동성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 그리고 대출 억제 이 부분이 강력한 유동성 억제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주 초반에 증권사들은 반대매매가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대매매 관련된 부서들은 야근 근무하고 막 그랬거든요. 연락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조 원이나 넘는 이 실용 잔고가 여전히 많이 시장을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12월 달에는 당연히 이제 대주주 관련해서 양도세 매물 압박. 근데 최근에 흔들리는 종목들을 보면 게임이라든지 이 NFT 메타버스들이 조금씩 흔들리는 이유가 이제 많이 올랐고 이제 12월 달이 되니까 좀 팔아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오른 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그들은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여실히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처럼 강한 순매수를 이어가지 않는다면 내부적으로 실탄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추세적으로 좀 올라가기 좀 어렵다라는 부분을 감안하시고요.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12개월 선행 PBR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2790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서 뭐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혹시라도 추가 하락 변동성이 나타난다면
거기가 1차 지지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시면서 지금은 좀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연하게 봐야겠죠. 하나하나 이제 섹터별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수소 관련주가 모처럼 만에 좀 이슈거리가 나왔어요. 정부 정책 발표 때문에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이러한 부분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사실 주가가 등락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한 업종이죠. 그래서 단일 최대 에너지원으로 육성하겠다라는 정부 정책이 최근에 또 나오면서 수소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 26일에 이제 이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거기에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2월에 수소법 시행 이후에 정부가 확정한 최초의 이제 법정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거의 정부 정책 지원은 수소차 관련된 이 활용 부분에 집중된 것과는 좀 다르게 이번에는 생산이라든지 저장, 운송, 뭐 인프라 구축에 광범위하게 내용이 좀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수소 사업을 진행 중인 여러 이제 그룹사들 중에서 코롱 그룹 쪽을 조금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코롱 그룹은 이제 그룹 차원의 수소 사업단을 일단 만들고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 쪽은 뭐 코롱 글로벌이 잘하고 있고 수소 보관 유통은 코롱 글로텍 그리고 수소 소재 관련해서는 코롱 인더스트리가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수소차 부품은 코롱 플라스틱이 대표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저는 이제 코롱 인더 쪽을 우선적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수소차에 들어가는 수분 제어 장치를 개발해서 그 부분이 이제 새로운 아이템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 부분은 수소 연료 전지 내에서 전기를 잘 생성하도록 내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번 이 수분 제어 장치 투자에 이어서 소재 쪽도 MEA라고 하는 막 전극 접합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아마 조만간에 상업 생산에 들어가면 내년부터는 수소 쪽에서도 숫자가 하나씩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주가는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예. 네, 화학주들이 요즘 좀 많이 해서 그랬어요.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한 번씩 관심을 가지셔도 괜찮은 위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종목으로는 코오롱 인더 보고 계시고요. 예. 참고로 이제 어제 환경부에서 보도자료 배포했는데 다음 주가 탄소 중립 주간이라고 합니다. 이제 계속 뭐 관련 이슈는 나올 겁니다.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 다음으로 철강주 보겠습니다. 어제 모처럼 만에 철강주가 네. 고개를 빼꼼 들더니 들었죠? 네. 예, 오늘 다시 약간 숙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철강주랑 이런 화학주 같은 시클리컬 업종 투자에 있어서 지금 주가가 너무 부진해서 예.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철강주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철강주와 같은 이러한 시클리컬 업종을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먼저 좀 어느 정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뭐라 그러죠? 이게 순환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경기 민감주들은 이렇게 사이클을 타고 움직이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클리컬 업종이라고 하면 경기 민감 업종을 이야기하는데 정유, 화학, 철강, 뭐 해운, 조선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클리컬 업종은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계산하는 모델인 퍼를 보면 안 되는데요. 많은 이제 증권사 리포트도 보면 뭐 퍼 3배, 퍼 4배 싸다 뭐 이런 리포트들이 계속 얼마 전에도 많이 나왔는데 이것보다는 이 시클리컬 업종은 자산 가치 대비해서 시가총액의 밸류에이션을 따지는 PBR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업종은 이익 변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익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회사의 자산 가치는 그렇게 확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의 가치 수준을 이익은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클리컬 업종을 투자할 때는 방향성과 이 PBR을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PBR에 사서 고 PBR에 파는 게 이제 핵심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생각해보면 이게 아주 쉬울 것 같잖아요. 저 PBR에 사서 고 PBR을. 근데 이게 참 그게 참 좀처럼 마음대로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을 저가 무엇인가, 고가 무엇인가 이거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하는데 이게 반대로 하시는 케이스들이 많아서 제가 차트를 하나 포스코를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 그려왔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포스코의 이제 PBR 밴드 차트를 보시면 아래쪽으로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구간이 PBR 하단 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PBR 0.3배에서 0.4배 구간이고요. 분홍색으로 제가 칠해놓은 구간이 PBR 0.6배에서 0.7배 정도
이 박스권으로 밴드의 상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시클리크 업종은 밴드 하단에서 밴드 상단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이클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PBR 상단에 이를 때는 업황이 좋아져 가지고 자산 가치가 시가총액 대비해서 상승할 때고요. 보통 상단을 터치할 때 우리가 팔아야 되는데 그때가 이제 실적 잘 나오고 좋은 이야기만 나오니까 오히려 그때 막 따라서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죠. 최근에 상반기에 철강주들이 그랬고 화학주들이 그랬고요. 그래서 이 포스코 같은 건 PBR 밴드를 보시면 이번에는 상단까지 이제 도달을 못했을 뿐더러 지금 조금만 더 하락하면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팬데믹 수준까지 지금 좀 있으면 내려오거든요. 예. PBR 0.3배까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그때는 적자를 기록했던 때입니다. 근데 지금 실적은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버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신규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이 내년도로 보시고 서서히 이제 좀 분할 매수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은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사이클 산업이라고 하면 철강뿐만이 아니라 석유, 화학 이런 거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참고 자료 좋네요. PBR로 기준으로 좀 판단하는 자료 주셨고 별게 없네요. 손금 보는 거네요. 그 전 데이터, 전 저점이 무엇인가 사고 전 고점이 어딘가 팔고 이 말씀 주셨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 철강주들은 이제 살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컨텐츠팀 민재기 팀장 함께했고요. 출발 성공 투자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